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방송에 이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시스가 2014년에 모술을 점령하는 과정, 그것을 한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존을 위해서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해서 시리아, 이라크, 이란 지도, 이 지도를 떠올리면서 다음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북쪽과 시리아 북쪽은 쿠르드 지역입니다. 아이시스가 2014년에 모술을 점령했습니다. 불과 몇백 명의 대원으로 바로 이제 모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술에서 아이시스를 완전하게 축출하는데 무려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건들, 이것이 하나로 다 연결되면은 미국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Made in America, 미국이 만든 겁니다. 아이시스가 어떻게 모술을 점령했는가. 미국이 준 무기, 미국이 훈련시킨 용사, 그리고 미국의 자금으로 워싱턴 DC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으로 바로 이제 이 전사들이 무장을 하고 돈을 들고 그 다음에 모술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니파를 위협을 했죠. 10년 전 이번 달 악명 높은 테러 집단 아이시스가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모술을 믿을 수 없이 점령을 했습니다. 불과 이틀간의 전투에서 수백 명의 아이시스 무장 세력이 도시를 점령하고 수천 명의 이라크 군인과 경찰이 혼란 속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 도시의 함락을 당시 이라크 총리였던 이 알말리키죠. 말리키의 종파 정책에 기인한 거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지역 수니파가 아이시스 침공을 환영했다, 이렇게 암시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테러 조직의 급속한 부상에 놀랐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직을 반드시 파괴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나눈 대화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과 그 지역의 동맹국,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들이 시리아를 파괴하기 위해서 아이시스에 많은 자금, 무기를 댔죠. 바로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이 아이시스를 대리로 사용하여 모술을 함락하고 그리고 특정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술의 수니파 무슬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참수다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다에시, 아이시스입니다. 아이시스가 모술을 점령하도록 하는 계획에 미국이 바로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모술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니파에 대한 전쟁이었다. 살라피스트 공국, 2012년 8월 시리아에서 내전이 터집니다. 이때 미국 국방정보국 DIA입니다. 모술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계획,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작성해서 위에 전달합니다. 자, 당시 오바마입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미국과 그 지역의 동맹국, 사우디, 카타르 이런 겁니다. 다마스커스에 이제 이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려고 이렇게 반란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온건한 반군이다. 단지 민주주의를 원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살라피스트, 무슬림 브라더스, 그리고 이라크 알카에다, 이들을 포함한 극단주의 지하디스트에서 주도되고 있다. 이것이 DIA 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DIA 메모는 미국과 그 동맹국인 서방 강대국이 이러한 극단주의 세력이 동부 시리아와 그리고 서부 이라크 수니파 다수 지역에 살라피스트 공국을 수립을 하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목표는 시리아 정권을 전복해야 되는데,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지원 루트, 병참 루트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 중앙에 이렇게 살라피스트 공국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주변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제거하는 겁니다. 2년 후에 2014년 6월 아이시스는 모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소위 칼리파 나라, 이렇게 이제 수도를 선언을 합니다. 이 테러 집단은 이라크 토착 세력으로 묘사되지만, 이 테러 집단은 이라크 토착 세력으로 모사되지만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시스는 미국과 배후 세력들이 자금, 지원, 용사들을 긁어 모아서 만든 겁니다. 동맹국의 무기, 훈련, 자금 지원을 통해서 현실화한 테러리스트죠. 미국과 사우디 무기가 이제 주로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2014년 1월 로이터는 미국 의회가 소위 자유시리아군 FSA죠.
알탐프 공군기지에 지금도 뭐 FSA가 있고 미군과 FSA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시스입니다. 이 온건한 시리아로 이제 미국은 부르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여기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승인을 했다. 이렇게 로이터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미국 육군과 사우디 국방부는 동유럽 국가에서 대량의 무기를 구매했고 나중에 FSA에 배포하기 위해서 요르단 암만으로 이렇게 비행기로 운송을 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로 밀반입한 무기가 구매한 지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아이시스로 빠르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시리아 내 FSA가 있죠. 여기에 무기를 줬는데 이것이 바로 이라크 내 아이시스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시스 브랜드 유명하죠. 토요타 트럭입니다. 이 하일럭스 픽업 트럭. 이것도 이제 이때 같은 군수 물자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자주 설명드렸지만 남쪽으로는 요르단 그리고 북쪽으로는 터키. 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아이시스에 이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이시스에 직접 무기도 공급합니다. 아이시스에 무기를 어떻게 공급하냐 하면 수송기나 헬리콥터로 투하를 한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군이 시리아 반군을 통해서 무기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수송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직접 테러 집단 아이시스에 무기를 공급했다.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언들은 많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코바니 마을에서 미국 C-130 수송기가 2014년 10월 아이시스에 무기를 투하했다. 아이시스 국성원들이 소셜미디어로 이제 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 관리인은 부정을 했습니다. 아이시스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뻐럭이 난 거죠. 야, 실수했다. 실제로는 쿠르드 인민부대죠. YPG. 이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려고 투하를 했는데 아이시스가 낚아챘다. 실수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기는 흔하게 일어났고 의도적이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호주 학자이자 시리아 전문가인 팀 앤더슨은 미국군이 심지어 헬리콥터를 통해서 아이시스에 정기적으로 무기를 투하하며 그리고 다양한 전투에서 아이시스 지휘관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다 과거 방송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아이시스가 궁지에 몰리면은 갑자기 미국 헬기와 전투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라크 군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 사이에 미군이 들어와서 이 아이시스 지휘관을 싹 데리고 가는 거죠. 이런 황당한 일을 이라크 군들은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라크 중부의 바이지시 인근에서 자신의 부대가 이제 테러 집단과 싸우던 중에 미군 헬리콥터가 아이시스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이라크의 이제 PMU 구성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보도가 친이란 시아파 무장단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PMU는 이제 시아파 무장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라크 순위파 남성의 증언도 이제 인용합니다. 그는 테러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시스 영토에 미군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남성도 PMU의 일원이었지만 이전에 미국 군대에 통역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좋아했는데 그런데 미국군이 아이시스를 돕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시스에 의해 암살된 순교자 형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파치 헬리콥터가 아이시스 착륙하는 것을 보고 정신이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미군 헬리콥터가 이륙했을 때 그들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의 수도인 에르빌로 향했죠. 모술 옆에 이렇게 이제 에르빌이 있습니다. 다음날 그의 부대는 미국산 M16 소총으로 무장한 아이시스 무장 세력에 이제 습격을 받은 거죠. 미국이 M16을 주고 또 그 총을 들고 이제 아이시스는 이 PMU를 공격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쿠르드족의 역할, 쿠르드족이 좀 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공급한 무기가 아이시스에 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라크에 있는 워싱턴의 이제 주요 쿠르드 동맹인 마수드 바르자니를 통해서입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바르자니의 쿠르드 민주당 KDP입니다. 이 쿠르드 관리들이 불가리아에서 수입한 코르넷 대전차 미사일을 이렇게 아이시스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바르자니가 아이시스를 지원했다는 추가적인 증거는 현재 쿠르드 피해자 기금을 대신해서 미국 이제 워싱턴 DC입니다. 이 특별구에서 연방지방법원에서 이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전 미국 부장검사 제임스 테이트가 주도한 이 광범위한 소송은 테러리스트 중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미국 달러를 지불했으며 워싱턴 DC의 은행을 포함하여 미국을 통해서 송금했다. 이러한 지불은 아이시스가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에서 미국 시민을 죽이는 테러 공격에 이렇게 이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송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들 요원들은 미국 기반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아이시스와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작정을 하면은 뒤져서 이 메일 서버를 뒤져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 봄입니다. 모술을 점령하기 전이죠. 바르자니와 이 아이시스가 이라크 영토를 나누는 협정을 맺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바르자니는 이제 쿠르드 단체입니다. 쿠르드와 이 아이시스가 북쪽 땅을 나누어 갖겠다. 그리고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는 석유가 많이 묻혀 있죠. 파리에 있는 국립과학연구센터의 프랑스 학자이자 이라크 전문가인 피에르 장 루이자르는 이 아이시스와 바르자니 쿠르드 사이에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합의에 따르면 아이시스는 모술을 점령하고 바르자니의 보안군인 페슈마르가는 그의 미래의 독립 쿠르드 국가를 위해서 석유가 풍부한 키르쿠크와 다른 분쟁 지역을 점령한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루이자드에 따르면 아이시스는 페슈마르가가 아이시스가 이제 이 모술에 진입하는 것, 그리고 이제 티그리트를 점령하는 것, 이것을 방치하도록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 총리 알 말리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술 작전을 계획하기 위해서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 수도인 에르빌에서 아이시스와 쿠르드 그리고 미군 장교가 함께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관리는 이라크 전 총리 알 말리키의 주장, 이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말리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진을 딱 들고, 이 사진이 회의에 참석한 미군 장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시스의 이 작전의 파트너였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영국의 파이프라인인데 전사를 전 세계에서 공급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아이시스 관련된 방송을 만들면서 큰 지도를 보여드렸죠. 전 세계에서 무슬림 지하디스트 극단주의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여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가가 영국입니다. 아이시스 구성원 중 상당수가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입니다. 아이시스는 이라크 내 자생적인 조직이라면서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서 유입된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아이시스 지휘관들이 특히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자들이 나타났을까? 2012년 영국 정보부 MI6는 영국과 벨기에 시민들을 시리아에서 싸우도록 보내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든 겁니다. 런던과 브뤼셀에 이제 주로 이 무슬림 출신들이죠. 런던과 브뤼셀의 청년들은 당시 이쪽에도 무슬림 사회가 있습니다. 급진적인 설교자이자 영국 정보부의 자산인 암잔 초다리. 이들이 설립한 살라피스트 조직. 이 조직에 통해서 이렇게 시리아 가서 아사드 정권을 정복하자. 그리고 그들만의 지하디스트의 국가를 수립해주자. 이렇게 이제 꼬셨습니다. 이 신병들은 시리아로 보내져 무장단체인 알 무하지린에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 정보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영국과 벨기에의 무슬림 전사들 2013년 4월부터 이렇게 시리아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몰래 이렇게 이제 아이시스를 또 별도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런던 출신 모하메드 엠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손목 하나가 잘리고 그리고 한쪽 눈이 없는 참 흉악한 인물이죠. 이 인물도 이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드는 이제 지하디스트 용사도 있습니다. 아부 오마르 알 시샤니도 나중에 이제 아이시스에 합류를 합니다. 전부 테러리스트입니다.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싸우기 전에 시샤니는 조지아 특수부대 일원으로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루지아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죠. 이런 애들 나중에 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2014년 8월 워싱턴 포스트는 아이시스의 리비아 구성원들이 또 여기에 조인을 했다. 2011년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소위 혁명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때 배후 세력은 프랑스, 영국, 미국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정보 요원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군사 훈련도 받았겠죠. 리비아에서도 이 아이시스에 가담할 지하디스트 용사들을 이렇게 수입을 한 겁니다. 일단 그전에는 카다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 용병을 시리아 그리고 이제 이라크에 데리고 와서 재활용을 한 겁니다. 아이시스로 재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들을 다시 데려가서 아프리카에서 재활용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용병 자산으로 계속 써먹는 겁니다. 리비아, 시리아 그리고 이제 시리아로 들어와서 결국 이제 알카에다 계열인 누스라 전선에 합류를 합니다. 저는 때때로 이제 농담을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선수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테러리스트가. 그리고 말라키는 가야 한다. 당시 이제 이라크 총리입니다. 모술에 대한 아이시스의 침공에 대해서 이 미국이 지원한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시스가 움직이는데 미국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기를 거부를 합니다.
2014년 6월 모술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리아에서 이제 아이시스 용사들이 이렇게 쭉 옵니다. 호송단이 오죠. 사막입니다. 미국은 다 보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폭격을 하면은 걔네들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전미 국방장관 척 헤이글이 인정했듯이 우리는 드론을 가지고 있고 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했죠. 그러나 폭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술이 함락되고 아이시스가 이제 바그다드를 위협했습니다. 이때 말라키는 도움이 절실합니다. 미국에게도 이제 SOS를 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은 말라키 너 물러나야지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라키는 이제 시아파 이란과 가까운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말라키가 거부하자 그들은 이 시리아 정권 교체 작전을 방해했다. 시리아 아사드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니들이 방해한다. 이라크가 방해한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시스를 이용해서 이라크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라키는 이제 나중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이 미국 네오콘의 나팔수죠. 랜드 코퍼레이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레키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드 정권은 전복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 고문인 필립 고든도 한마디 이제 합니다. 대통령 말리키가 방어해야 할 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이시스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하지 않겠다. 즉 아이시스가 모술을 점령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라크 주민들을 뭐 잡아 죽이고 그냥 악마 같은 짓을 하고 그리고 바그다드까지 위협을 하죠. 미국은 뒷짐을 지면서 말리키 네가 물러나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 네가 있는 한 절대로 안 도와줘. 이런 식으로 나간 겁니다. 이건 뭐 오바마의 오른팔들이 다 한 얘기죠. 그리고 뉴욕타임즈 기자 마이클 고든은 존 캐리 국무장관이 아이시스가 모술을 점령한 지 2주 만에 바그다드로 가서 말리키를 만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말리키는 캐리에게 바그다드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시스에 대한 공습을 요청했지만 캐리는 이제 말리키가 포기를 하지 않는 한 미국은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아이시스 전투원들은 노획한 미군이 이제 포대가 있을 겁니다. 뭐 견인, 곡사포 이런 거 싣고 그리고 장갑차를 몰고 넓은 사막을 가로질러 다시 시리아로 갔습니다. 이때도 미국은 내버려뒀습니다. 고든은 아이시스 호송대가 뭐 사막에 가고 있는데 이건 폭격하면 한 방에 보낼 수 있죠. 미국 공군의 쉬운 먹잇감입니다. 그럼에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때 이라크에 있던 이제 미국 소장입니다. 이 데이나 이 피타드 장군입니다. 피타드 장군은 군인이기 때문에 워싱턴의 정확한 속내는 모르죠. 야, 저기 아이시스가 시리아로 가고 있는데 이 폭격해도 뭐 폭격하면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백악관은 정치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폭격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획자들과 그 동맹국들은 아이시스를 적이라고 부르면서 모술을 점령하는 뭐 이런 테러를 저지르는데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오히려 도와줬죠. 그리고 아이시스는 모술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훈련받은 전투원, 미국과 사우디에서 구매해서 전달해준 무기, 그리고 쿠르드족을 통해서 지원받은 미국 달러에 의존했습니다. 자신을 칼리프라고 칭하던 이제 아이시스 지도자 알바그다디입니다. 이 알바그다디가 모술에서 이제 역사적인 누리 모스크에서 소위 이 칼리프국을 수립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그는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DIA 문서에 명시한 대로 살라피스트 공국을 결국 세웠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슬라믹 스테이트 IS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 미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어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올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야, 우리는 이제 미국 편이고 미국과 한 몸이고 그리고 미국의 우방은 일본이고 미국의 친구는 우리의 친구고 또 일본은 든든하게 믿을 만한 존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친일파입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컨트롤하는 센터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지배 세력이죠. 그리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이 자민당 세력들이 일본을 이제 쭉 이끌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일본 동맹, 그리고 한국과 미국 동맹, 이렇게 하면은 뭐 일본과 한국이 동맹이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힘이 강해지는 것 아니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군 컨셉입니다. 왜 지금 이 대리군 컨셉을 제가 방송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가?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에 자국의 젊은이들을 보내서 고강도 전쟁을 하는 것, 이것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포기하자 미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쇠락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미국의 패권의 힘, 혹은 군사력의 강도, 이것과 실질적인 전력 간의 엄청난 갭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원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갭을 메꿀 것인가? 그런데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미국 군사력, 그리고 실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 이 엄청난 갭을 메꾸기 위해서 대리군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군을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계속 이렇게 동맹이다, 쿼드다, 오커스다, 이런 것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군수산업체의 어떤 비즈니스 논리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적군과 실제 부딪혔을 때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리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들을 많이 포섭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곳곳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성공을 한 겁니다. 그루지아 같은 경우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루지아가 조기에 항복을 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마이단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세력은 우리는 미국과 한 몸이다. 우리는 바로 미국인이다. 우리는 영국인이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어떤 이데올로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리아인이야. 우리는 명예로운 독일인이야. 이 아리아인이야. 이것이 바로 이제 나치 사상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사상이 무장되어 있는데,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기 전 8년, 2014년부터 2022년 초까지죠. 그런데 길게는 2000년대 초부터입니다. 이때까지 총 기간 동안 미국은 공식적으로 200억 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됩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1000억 불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군수 물자 지원을 받고 지구상에서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대리군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의해서 파괴된 거죠. 여기서 다시 이제 한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군은 미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지상군입니다. 유럽에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시아 쪽에는 한국군이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이나 대만, 일본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지상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은 늘 어떤 잠재적인 위험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합니다. 어떤 큰일이 터집니다. 갑자기 서울에서 뭐가 빵 터집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중국이 있다, 혹은 북한이 있다, 러시아가 있다, 이렇게 되고 한국 젊은이들은 전투 의지에 불이 타는 거죠. 그리고 중국 북경을 점령해버리자, 만주 고토를 되찾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위험은 늘 상존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2차 대전 전에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나치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자였죠. 이 히틀러의 후원자가 영국과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제 러버베론들이죠. 엄청난 금권 세력들. 그리고 어쨌든 2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일본과 나치는 패망되고, 그 다음에 독일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그들이 다 제거되었습니까? 처벌을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방송 만들면서 유럽에서 나치 세력들은 그대로 나토에 조인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 핵심 인사들 여전히 그 이후에 정권을 장악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국가를 쭉 이끌고 오고, 또 그 집단이 지금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젠하워 장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미국 워싱턴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1950년대, 60년대 이 시기입니다. 미국 내 거대한 파시스트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유럽의 파시스트 조직,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 파시스트 조직, 이들과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거대한 군국주의적인 성향을 띤 집단이 워싱턴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아이젠하워 때
그들이 미국의 정권을 탈취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는 퇴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이 군국주의 세력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군사안복합제,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퇴임 연설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1950년, 60년대 미국 내 어떤 군국주의적 파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 상존하고 실제 미국을 주무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유럽으로 가서 당시 이제 물론 공산진영과 싸운다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잔당들과 손을 잡죠. 자, 호이징어, 그 다음에 나토 사무총장이 됩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자,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친구 일본 좋죠. 뭐 저보고 중국가 살 거냐, 일본가 살 거냐고, 당연히 일본가 살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도 일반적인 일반 국민이 있고 그들을 지배하는 정치 엘리트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일반 국민들과 미국의 정치 엘리트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군사 동맹이니 어쩌니 이런 것은 자, 일본 국민들과 친하게 지낸다, 일본과 무역을 많이 한다, 중국과 무역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배 엘리트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그들만의 플랜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타락하고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미국의 지배 엘리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미국 국민도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도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일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는 철저히 파괴되고 수십만 명이 죽고 100만 명 이상이 다치고 이런 끔찍스러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양심적인 인간이라면은 이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도 의심하고 일본 지도부도 의심하고 물론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도부도 의심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